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지난주에 LA 에인절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트레이드를 했죠. 에인절스는 유격수 호세 이글레시아스를 받았고, 오리올스는 마이너리그 투수 2명, 게럿 스털링스와 진 핀토를 받았습니다. 이 두 팀은 지난 오프시즌에도 에인절스는 유망주를 보내고, 오리올스는 즉시 전력감이던 딜런 번디를 보내면서 트레이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오늘 에인절스는 신시내티 레즈와 또 하나의 트레이드를 하는데요. 재미있게 또 이글레시아스를 받아왔습니다. 이번엔 마무리 투수 라이젤 이글레시아스와 현금을 받고 불펜 투수 노에 라미레즈와 추후 지명 선수 1명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에인절스의 이 두 개의 트레이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인절스 오프시즌 예상 영상에서 안드렐튼 시몬스가 팀을 떠날 것이 확실해 보여서 키스톤 영입이 필요하지만 시즌 종료 후에 루머가 나왔던 디디 그레고리우스는 FA 재수를 해서 성적을 올려 다시 시장에 나온 만큼 장기 계약을 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에인절스는 투수에 돈을 써야 하고 다음 시장에 대형 유격수 자원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디디 루머는 영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단기 계약으로 잡을 수 있는 베테랑이나 FA 재수를 노릴 시미언 정도를 노려볼 것 같다고 얘기했었는데요. 미나시안 단장은 FA 영입 대신 트레이드로 유격수 자리를 채워넣었습니다. 호세 이글레시아스는 2020 시즌 타율 3할 7푼 3리와 출루율 4할, OPS 플러스 160을 기록하며 커리어 최고의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축 시즌인데다 부상으로 단 39경기만 출전하고 나온 성적이기 때문에 저 성적을 다시 내주길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글레시아스의 2020 시즌 BABIP는 무려 4할 7리에 육박하는데요. 타구 속도 상위 12%, 정타 비율 상위 36%로 타구질이 좋은 편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비정상적일 정도로 바빕신의 가호를 제대로 받은 시즌이었기 때문에 에인절스는 이글레시아스의 방망이보다는 메이저리그 유격수 중 상위 10위 안에 드는 수비력을 단 350만 달러에 쓸 수 있다는 가성비를 보고 한 트레이드라고 보여집니다. FA로 영입하기엔 투수 영입에 쓸 돈을 남겨놔야 하는데다 앞서 언급했듯 푸올스의 계약이 끝나고 셀러리에 여유가 생기는 다음 시장에 대형 유격수 자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기 때문에 다음 오프시즌까지도 바라본 영입이라고 생각되네요. 지난 예상 영상을 만들던 당시 에인절스의 팀 페이롤은 1억 7,581만 달러로 사치세까지 3,400만 달러 정도의 여유가 있었는데요. 그 후 에인절스는 5명의 투수들을 논텐더로 내보내면서 셀러리를 약 800만 달러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호세 이글레시아스의 350만 달러 연봉이 추가되었음에도 당시보다 450만 달러가량 팀 페이롤이 줄었고, 라이젤 이글레시아스 트레이드 직전 기준으로 3,870만 달러 정도의 셀러리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라이젤 이글레시아스 트레이드가 터지게 됩니다. 라이젤은 다음 시즌 915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데, 텍스 페이롤에는 3년 2,400만 달러 계약의 평균인 800만 달러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트레이드로 보낸 노에 라미레즈의 110만 달러가 빠지면 690만 달러 정도를 사용해서 라이젤 이글레시아스를 쓰게 된 건데요. 이로써 에인절스는 230만 달러 정도의 페이롤을 사용해서 영입해야 했던 포수, 유격수, 우익수, 선발 에이스, 마무리 중 2자리를 채우는 데 성공했고, 현재 사치세까지 3,176만 달러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푸올스 업튼의 계약이 차례로 빠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연봉이 올라가는 형태의 계약을 준비한다면 본인들이 가장 원하는 에이스, 트레버 바우어에게도 계약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호비 밀너, 헨슬 로블레스, 맷 안드리스, 키난 미들튼 등 잉여 자원에 가까웠던 불펜들을 대거 내보내고 마무리 라이젤 이글레시아스를 영입하게 되면서 에인절스는 타이 버트리, 마이크 메이어스와 이글레시아스를 중심으로 불펜을 대거 개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미있는 점은 2020 시즌 에인절스는 26승 34패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4위를 기록했고, 볼티모어는 25승 35패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4위를 기록했는데요. 볼티모어는 완전한 탱킹을 위해 호세 이글레시아스를 팔고 헨저 알베르토를 논텐더로 내보내는 등 미래를 위해 셀러리를 비우는 선택을 했고, 단 1승을 더한 에인절스는 그 이글레시아스를 유망주들을 내주고 사오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신시내티 레즈는 31승 29패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팀이었는데 바우어는 떠날 것이 유력하고 마무리 라이제리 글래시아스를 팔았고 현재 소니 그레이 역시 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만큼 트라웃의 전성기에 성적을 꼭 내고 싶어하는 에인절스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에인절스의 트레이드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우선 두 선수 모두 장기 계약이 되어 있지 않은 한 시즌만 써볼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장기 계약이 지닌 위험성이 없는 영입이라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고액 장기 계약으로 인해 2010년대를 통째로 망친 데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저스틴 업튼, 잭 코자트, 트레버 케이힐, 훌리오 테헤란 등 에인절스가 영입만 하면 고장난 선수들이 수두룩했는데 설령 이번 영입이 실패하더라도 2022년을 노린 팀 플랜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중요하죠. 또한 1,500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줘야 하는 시몬스의 빈자리를 훨씬 저렴한 연봉으로 어느 정도 채우는 데 성공했으며 공석에 가깝던 불안한 마무리 자리를 보강하는 데 성공해 앞으로의 FA 영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에인절스는 트레버 바우어 영입을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바우어가 에인절스로 와야 할 이유가 아무리 봐도 없어서 에인절스의 바우어 영입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에이스급 계약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샐러리를 남겨둔 채 전력 보강에 성공한 것은 희소식입니다. 협상을 할 때도 라인업 전반에 수많은 구멍이 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보다 네가 에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성적을 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전력을 만들어 놓고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나을 거고 꼭 바우어가 아니라 어떤 선수와 협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트레버 바우어는 10월에 이어 지난 12월 3일에도 트위터로 에인절스를 언급하면서 에인절스 팬들 깨어있어? 라고 물었는데요. 거기에 12월 6일 평소 SNS에 글을 자주 올리지 않던 마이크 트라웃이 2021 시즌을 기대한다는 듯한 포스팅을 3개 연속으로 올립니다. 트라웃은 에인절스의 단장 선임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크고 작은 무브를 팀에서 가장 먼저 전해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에인절스 팬들은 혹시 트라웃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펜을 대거 정리하고 주전 유격수와 마무리를 확보한 지금도 에인절스에는 선발 투수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포스트 시즌을 노리기엔 부족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인절스가 계속해서 3천만 달러 이상의 샐러리를 비워두고 있는 이유 역시 트레버 바우어를 에이스로 영입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트라웃의 전성기에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에인절스가 앞으로 팀을 얼마나 더 보강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